제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깊은생각 중등수학에서 부원장이고요. 정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비 중3이니까 중2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열심히 내신 대비 하고 있을 거고, 빠른 학교는 시험을 보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대왕중학교 같은 경우에 오늘 수학시험 받고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그 단원이 지금 닮음이잖아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단원이에요. 결과적으로 학교 시험이 쉬울 수 있어요. 쉽게 나와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 자체는 사실은 중학교 모든 시험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존에 나온 기출 문제들이 워낙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그런 문제들을 소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사실은 좀 꽤 힘들기 때문에 준비하는 아이들 사실은 좀 힘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좀 조용하고 닮은 파트다 보니까 좀 감각이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힘들어요. 감각이 좀 부족한데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학년 2레벨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보면은 좀 감각 좋고 남학생이 사실 좀 그런 경우가 좀 많긴 한데, 어떻게 도형을 뒤집어 놓고 옆으로 돌려놓건 간에 그냥 크게 무리 없이 그냥 쭉쭉쭉 푸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문제를 풀이를 해줘요. 그럼 바로 그거에 이어서 그거를 한 90도만 돌려놔도 전혀 새로운 문제를 인식을 하고 못 푸는 아이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열심히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시기에 이제 전화를 드려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학교 시험이 맘먹고 좀 어렵게 되면 풀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좀 열심히 하는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좀 격려를 좀 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지 약간 궁금하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한 문제 딱 보여드릴 테니까 아이들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감각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내신 준비하는 정도를 좀 가늠하는 데 좀 좋거든요. 어려운 문제도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삼각형 이렇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중점을 잡고요. 여기 중점 잡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2대1 정도? 2대1? 이 정도라고 보면, 얘하고 얘는 중점이고요. 얘하고 얘는 2대1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 길이 A, 요 길이 B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A 대 B를 물어봐요.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빈출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긴 한데, 여기를 통해서 심화 문제로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심화 문제로 많이 연결이 돼서, 그 아이가 이 문제를 딱 보고 A 대 B를 구하래 그랬을 때 좀 지켜보세요. 일단은 연습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보조선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느낌으로 딱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조선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뭘까라고 하면서 뭐 이런 보조선도 긋기도 하고, 이런 보조선 뭐 이상하게 막 그어요. 막 그어보다가 하나 얻어 걸리면 푸는 거고, 안 되면 못 푸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긴 한데, 이 그림을 딱 보고 A 대 B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한 5초에서 10초 안에 A 대 B를 구해야 돼. 그러면 얘하고 평행한 이 보조선을 딱 긋는, 이것만 딱 그을 수 있으면 바로 문제는 풀리거든요. 제가 답까지 일단 내드릴게요. 여기서 이 보조선을 그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나비넥타이라고 하는 요 닮음인 도형이 일단 딱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풀게요. 얘하고 얘가 닮음이니까 B를 만약에 1이라고 가정을 하면 닮음에서 1대 2가 되거든요. 그럼 요 길이가 1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2가 돼요. 요 길이는 2가 돼요. 근데 여기가 또 1대 2잖아요. 그럼 여기에 2면 여기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비넥타이 얘네 둘이 또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비가 얘가 1인데 여기는 4야. 그럼 얘네들의 닮음비는 4대 1인 거죠. 답이 4대 1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엄청 어렵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보조선을 그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거고,
사실 이거를 풀면서 사실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게 다양해요.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것 대 이것 대 이런 걸 구해야 되는. 이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기 힘들고 굉장히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여기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심화 문제들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딱 보시고 아예 못 끊는다. 그럼 사실 좀 약간 걱정하셔야 돼요. 내신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연습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좀 바로 듣는다. 그러면 사실은 좀 그래도 연습이 좀 됐거나 감각이 좋거나 아니면 그래도 내신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신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내신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3이 되잖아요. 중3. 중3이 되면 어머님들 마음속에는 3학년 과정을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로 갑니다.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시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고 수능시험법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 입시부터 해가지고 개정 교육과정, 수능시험법이 뭐 이렇게 해서 전달드릴 내용 굉장히 많은데 뭐 필기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메모를 하시는 것도 좋고 뭐 사진을 찍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계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설명회를 많이 해보는데 학생들이랑 똑같아요. 열심히 적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하지만 나가시면 안 보시잖아요. 다 까먹으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쭉 이렇게 설명하는 흐름을 같이 따라와 주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그래도 오늘 설명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신 다음에 그리고 또 내년 어쩔 수 없이 까먹거든요. 그럼 내년 2월 정도에 다시 또 설명회나 클리닉이 또 있습니다. 그때 또 오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런 정도로 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지 않을까. 여기서 제 설명 들으면서 막 메모하셔도 나중에 그 메모만 보시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디서 흐름상 어떤 부분이었는지가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등학교 입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될 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교육과정을 발표를 하면서 고등학교 선발 과정도 좀 변화를 줬어요. 처음에 교육부는 지금 현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선발을 하거든요. 이쪽 인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기 선발이라고 해서 과학고나 뭐 영재고나 외고나 뭐 하나고, 용인외고 이런 학교도 있잖아요. 적경 자사고를 전기고로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3단계로 선발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일단 자사랑 외고의 어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싶어서 전기고등학교 선발은 과학고, 영재고로 한정을 하고 외고나 자사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선발에서 선발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첫 번째 지원을 할 때 자사랑 외고도 같이 지원을 하게 해서 만약에 자사랑 외고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3단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3단계로 가서 거주지 인근의 무작위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교육부가 졌어요. 패소를 해서 다시 이제 또 개정이 된 안이 나왔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선발하는 건 동일해요.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서울시 안에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2개 학교를 고릅니다.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휘문, 중동이 좋다. 그러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휘문, 중동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요. 뭐 자유롭게 휘문, 경기 이렇게 써도 돼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휘문에 올인할 거야. 그래서 휘문 이건 안 되고 2개 학교 정도를 선택을 해서 20%를 먼저 거기서 선발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배정이 안 되면 2단계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각 교육청 소속의 군으로 묶이는데 강남구랑 서초구가 한 개의 같은 군으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랑 강동구가 한 개의 군으로 묶여요. 그래서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2개의 학교를 선택을 하는 거죠. 송파 지역 같은 경우에 송파나 강동에 있는 학교 중에서 2개의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40%가 선발이 되는 거고 거기도 안 됐어요. 그러면 3단계로 가서 일단 배정이 안 된 학교들, 자기
거주하는 곳 인근에서 좀 여유 있는 학교들로 그냥 무작위로 배정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과학 중점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50%, 2단계에서 50% 선택을 해서 선발해서 마무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특목고 지원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개정이 된 건데 지금 과거나 지금 그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정기에 선발을 하고요.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원래 교육부 안처럼 1단계 지원을 할 때 지원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만약에 탈락하게 되면 원래 교육부안은 1단계, 3단계로 바로 가는 거였는데 아직 행정소에 패소를 하면서 1단계에 탈락을 하더라도 2단계 거쳐서 3단계까지 이렇게 좀 개정이 된 상태로 보이시고요. 요거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따 말씀드리면은 이제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예전 같으면 사실은 어느 인근에 뭐 요 근처 학교를 가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진도에 따라서 학교별로 진도들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 그냥 집이 가까운 데 하면 되지. 이게 약간 좀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단 같이 설명 들으시면서 제가 왜 이게 중요한지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한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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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사. 전국대사. 네, 전국대사. 네네. 그거는 일반계 고등학교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 하나 안 드렸구나. 특목고 지원 같은 경우에 거기 별표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교육부 하는 그 특목고에서도 1단계에서 지금 자사가 탈락이 되면 바로 3단계로 가는 게 교육부 아니고요. 근데 자사고나 외고에서 이거를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교육권 침해라고 해서. 그래서 자사고나 그쪽 안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선발해달라는 게 지금 이제 자사의 아니고요. 요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내년도 6월달, 그죠? 6월달 맞죠, 그죠? 내년도 6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부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그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6월달에 발표가 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고등과정 이제 개정교육과정을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쓰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 예전 이전 교육과정은 수원 수투고 뭐 수학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제부터 이제 바로 그냥 개정 교육과정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고1 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학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수학으로 바뀌었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한 권이고요. 한 권으로 나올 거고 편의상 시중교재는 수학상, 수학하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1 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학상, 그 다음에 수학하.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고1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중요하니까 단원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학상 같은 경우에 첫 단원이 다항식이고요. 두 번째 단원이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 세 번째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 방정식. 여기까지를 보통 우리가 수학상이라고 하고요. 수학하 같은 경우에는 집합.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수학하죠. 근데 좀 어머니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편의상 세 단원으로 쪼개서 얘를 수학상, 얘를 수학하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시중교재가 이렇게 편의상 남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중교재마다 또 다 달라요. 이 수학상을 쪼개는 범위가.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책이 선행교재 정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정석 같은 경우에는 수학상을 방정식과 부등식까지로 수학상이고 도형의 방정식부터 경우의 수까지를 수학하에 넣었고요. 어떤 교재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방정식이 크게 보면 네 단원으로 되어 있고 소단원이 그러니까 점, 선, 원, 이동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단원인데 이 네 가지 단원을 쪼개서
도형의 방정식 중간, 직선까지를 수학 상해. 그 다음에 원부터 경우의 수를 수학하에 이렇게 좀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시중교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입학을 하시고, 학원에서 만약에 새롭게 입학하시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실 때, 우리 아이는 수학 3까지 했어요 라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생님들도 수학 3까지 했어요 라고 하면, 도형의 방정식까지 한 걸로 이해를 해요. 당연히 여기까지 한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정석으로 선생님들 나가 수학 3까지 했다고 하면,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만약에 도형의 방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단원이면,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 단원이 사실은 이 수학상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거든요. 단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얘 수학상까지 했다고 하는데 실제 수업을 해보면 여기서 갑자기 너무 막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도형 감이 좀 부족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어떤 상담이나 이런 진행을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가 정석으로 했는지 아니면 시중교재를 정확하게 도형의 방정식까지 선행을 한 건지 그 정도를 일단은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전달을 해주시는 게 정확하게 상담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1 과정은 단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2로 넘어가면요. 일반적인 학교들의 진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2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수1을 하게 돼요. 수1. 수1과 수2.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여기까지가 고2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진도예요. 수1, 수2, 확통까지가 고등학교 2학년 진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합니다. 고3으로 가게 되면 첫 번째가 미적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교육부 권고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걸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죠. 일단 눈치를 채신, 일단 좀 뭐 개정교육 과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배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까지가 하나로 묶이죠. 이게 뭐죠? 얘네들이? 아직 저기 모르시나? 요렇게까지 이렇게 묶죠, 얘네들. 이렇게까지 묶으면 얘네들이 수학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하랑 수학까지 탐구 얘네들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진로 선택 과목. 얘네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요, 일반 선택은 사실 이거 다 배워요. 무조건 이거 배우는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사실 4개 과목이 있거든요. 기하랑 수학까지 탐구 있고요. 경제 수학, 실용 수학 이렇게 있는데, 경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문과 계열, 상경 계열 진학하는 학생들 때문에 이제 만들어 놨는데, 실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교재 자체가 너무 어렵게 해서, 고등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개설된 상태를 보면, 상황을 보면 고1 아이들 때문에 개설된 상태를 보면 거의 기하랑 수학까지 탐구가 개설이 되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신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부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학교마다 진도 나가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단대보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사실은 제일 좀 변화가 심한데 고1 때부터 단대보고 같은 경우 고1 때부터 완전히 틀어져요, 진도가. 그러니까 선생님 2명이 들어오시는데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한 분은 수학상부터 진행을 해요. 다른 한 분은 수학과부터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상하의 이 순서가 아니고 한 분은 여기서부터 다른 한 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고2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수원 수투, 2학기 때 미적분 확통, 3학년 때 이것만 하는 학교들이 있고 어떤 학교는 수원이랑 고2 1학기 때 수원이랑 수학까지 탐구 2학기 때 수투 확통 뭐 이렇게 나오고 3학년 때 뭐 기하나 미적분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부 지금에서도 지금 고2 아이들 지금 반 개설을 하는 걸로 보면 물론 저희 학원 같은 레벨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패턴으로 나눠요. A 패턴, B 패턴, C 패턴, 진도 패턴에 따라서 학교들이 묶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따로 묶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야. 내신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학교가 제가 아까 고등학교 그런 것들이 너무 간단하지만 않다. 그냥 집 가까운 데가 좋다. 이게 아닌 건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가 예를 들어서 이 패턴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했는데 웬만하면은 같이 이렇게 A 패턴, B 패턴 이렇게 묶이면 좋은데 우리 학교만 막 이상한 패턴이야. 전혀 달라. 인원도 얼마 없어. 그러면 반 구성 자체가 힘든 거죠. 그렇게 되면 갈 수 있는 학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깊은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른 유명한 선생님들 뭐 강의 이런 거에서 그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내신데이 프로그램이나 이 진도나 이런 것들을 맞춰주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뭐 소규모 학원, 그 학교에 특화된 몇 개의 학원들로 제한이 된 다닐 수 있는 학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의 진도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패턴이 언제 발표가 되냐면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딱 3월달 딱 되면 그 학교에서 발표를 해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해서 이런 패턴으로 갈 거야. 이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걸 지켜보시고 보신 다음에 이 학교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이 특이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근데 얘네들은 좀 특이하니까 이 학교 좀 피해야 될 것 같네. 그 정도로 좀 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세대가 지금 현재 고1, 현재 중3. 고1이랑 중3이 사실은 가장 좀 불행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1, 이제 고1에 있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은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개정이 돼서 이 과정을 배우는데 수능시험 범위는 이전 과정을 따라가야 돼서 힘들고 중3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비 고1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수능시험 범위도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대학교 선발이나 뭐 이런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일단 다 이게 바로바로 닥쳐서 이제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어서 현재 중3 아이들은 좀 힘들고 다행히 우리 아이들부터는 1년 정도 여유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되는 패턴이라든지 수능시험법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1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년 3월 정도에 학교 관심 있는 학교들 진도 같은 거 좀 확인해 보시고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1, 고2, 고3의 진도는 여기까지 일단은 이런 정도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수능시험법이랑 연계지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수능 같은 경우에 자, 이전 과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전 과정에 지금 현재 수능이죠. 현재의 수능 제도입니다. 자, 얘는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가형이 있고요. 수학 나형이 있어요. 수학 가형, 나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가형이 이과인가요, 문과인가요? 수학 가형이 이과죠. 그리고 나형이 문과인데 가형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미적2죠. 미적2.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기하와 벡터.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문과 애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1이에요. 그 다음에 확통, 그 다음에 수투, 뭐 이렇게 되어야 되죠. 시험범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지금 현재 이제 고2, 고3 아이들, 올해 수능 시험 본 아이들 이 시험범위고요. 근데 이제 개정됐죠. 개정. 우리 아이들이 보는 수능 시험범위 얼마 전에 발표가 된 거는 일단은 공통이에요. 공통 과목으로 해서 수원과 수투. 얘네들 일단 무조건 봐야 돼요. 공통. 수원, 수투. 고2 과정이 저기 있죠. 수원이랑 수투. 요 공통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생겼죠. 그렇죠?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 확통. 그 다음에 미적분.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왔죠. 이게. 나중에 들어와서 기하. 그렇죠? 진로 선택 과목이 기하가 수능 시험 과목에서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공통 과목 이걸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요.
선택 과목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수투 확통인지, 수원수투 미적인지, 수원수투 기한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형, 나형 이렇게 구분이 돼서 어쨌든 이과 아이들 이거 다 해야 되고 문과 아이들은 여기까지만 시험을 보면 되니까 문이과의 구분이 명확했죠. 이과 아이들, 문과에 나눠서 이걸로 나가는 아이들, 이걸로 나가는 아이들 명확했는데 이제는 공통 과목으로 되고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확실한 건 문이과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이제 문과, 이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되고 어머니들께서 중3 되면 저한테도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우리 아이 이과 가도 될까요?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 지금 현재 상태로 이과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는 그런 이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수능시험 범위가 개정이 바뀌면서 그거 자체가 질문이 약간 좀 이제 잘못돼. 학교에 구분 짓지 않고 다 하거든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이거까지 다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과에 대한 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대학에서 이제 선발을 할 때, 아이들을 선발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공대 아이들, 공대에서 아이들을 선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원수투 확통을 받던지, 수원수투 미적을 받던지, 수원수투 기하를 받던지 동일한 기준으로 점수를 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가산점을 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좀 과격한 안은 뭐냐면 공대에서는 우리는 수원수투 미적한 애들만 뽑을 거야 이렇게 되긴 사실 좀 힘들 것 같고요. 전혀 다른 아이들까지 배제하는 건 힘들 것 같고 공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 예를 들어 수원, 수투 이거 세 개 중에 미적분 한 아이들을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과 계열의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과들 이런 걸 선택할 때 있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원, 수투, 미적분을 공부할 걸로 보여요. 그 대학교에서도 이 미적분 이수한 아이들을 원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제 문과 계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의 확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아직까지 이건 확정은 안 됐고 이거에 대한 확정하는 사실은 2년 후정,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아이들이 고2 됐을 때 그때 발표를 할 거예요. 대학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할 것이다. 아직 이것도 조금 발표된 게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이과도 이과인데 그중에 의대가 제일 관심이 있잖아요. 의대에서는 뭘 요구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게 좀 약간 애매해요. 이과 계열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미적분을 요구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의대에서 이거 사실 필요 없거든요. 의대 갔을 때. 사실 의대에서 필요한 거는 오히려 이 확통 쪽이거든요. 의대에서 필요한 건. 확통 쪽인데, 그러면 의대에서 대부분의 이과생들이 미적분 공부를 할 텐데, 의대에서 그러면은, 우리 의대는 수원수투 확통하는 애한테 가산점을 줄 거야. 라고 하면 약간 이게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애들이 의대 안 되면 뭐 공대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약간 이거는 사실은 반반이에요. 의대에서 수원수투 확통을 요구할 것이다. 아니다. 약간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서 수원수투 미적분을 요구할 것 같아. 이건 아직은 좀 이제 반반 정도의 확률로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모든 수능 시험 범위도 그렇고 요런 과정들도 그렇고요. 아직 정확하게 지금 발표 안 된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2020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이 뭐 고등 지원할 때 뭐 어떻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라고 하면 이제 뉴스에서 발표들을 막 할 거예요. 몇 년도 막 이렇게 발표할 거거든요. 어머니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현재 중3 아이들이 겪게 되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겪거든요. 그러면 현재 중3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바뀌게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게 이거를 보시면 돼요. 2022 학년도 뉴스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2022 학년도 수능시험 범위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올해 수능 지금 고3 아이들이 2018년도에 시험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수능시험을 봤는데 그 아이들이 입학하는 2019년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능시험 범위, 수능시험 뭐 이렇게 뉴스에서 나올 때는 2018년도에 수능시험을 보지만 2019 학년도의 학생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고3 아이들이 2018년에 승시험 봤으면 현재 중3 아이들은 2021년도에 승시험 보겠죠. 그죠? 근데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할 때는 걔네들이 입학하는 연도인 2022학년도라고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뉴스나 이런 데 관심 있게 보실 때 2022학년도야. 그럼 우리 아이는 사실은 2023학년도죠. 그죠? 그렇지만 2022학년도에 발표되는 걸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도나 수능 시험 범위나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과 아이들이 여기까지 배우고요. 지금 문이과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문이과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서 뭐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과 계열의 학교나 학과를 선택하는 아이들 같은 지망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능 시험 범위나 공부해야 될 양이 거의 동일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약간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원을 하잖아요. 미분, 적분 요 정도 들어가 있는데 미적분을 하는데 반해서 지금 이제는 문과 아이들도 문과 계열 아이들도 이 수원을 해야 돼요. 수원에 사실 수원이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단원 몇 개만 말씀드리면 수원이 첫 번째 단원이 뭐죠? 첫 번째는 아시나요? 수원이 지수로그 지수로그 함수죠. 지수로그 함수. 두 번째 단원이 삼각함수. 그다음 세 번째 단원이 수열이죠. 수열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빠지고 수원이 들어왔거든요. 크게 봤을 때. 그러면 이 수원이 들어오면서 아이들 일단 제일 힘들어하는 단원이 이 삼각함수. 도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 양도 사실은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수능 시험 범위가 공통 과목으로 수원 수투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번에 수능 어제인가 그제인가 지금 등급컷이 발표가 됐잖아요.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1등급 컷 몇 점인지 아세요? 원점수 기준 92점이죠. 92점이라는 얘기 그 상징성이 뭐냐면 4점짜리 두 문제까지 틀린 것까지는 봐준다는 거예요. 4점짜리 두 문제 틀려도 1등급 3개 틀리면 2등급이 되는 거죠. 4점짜리 두 문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의 싸움인데 지금 보면은 결정적으로 이제 공통과목의 수원 수투가 들어오면서 그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결정적인 그 난이도 있는 문제가 삼각함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 아이들도 삼각함수를 해야 되고 따라서 공부해야 될 양이 굉장히 는 거죠. 도형이죠, 도형이다 보니까 문과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부 부담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과 우리의 관심사 이과인데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봤을 때 30% 이상 심하게 보면 한 40%까지도 배워야 될 양이 줄었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럴 때 수원수투 확통을 하던 수원수투 미적을 하던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우긴 다 배워요. 배우긴 다 배우는데 고3 되면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반복해 문제풀이 시작할 텐데 그때 공부해야 될 양이 매우 줄었어요. 이거 이제 지금 보시면 미적2가 미적분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확통은 그대로 확통이고 기백이 여기 기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셋 중에 지금 아이들이 이거 3개 다 해야 돼요. 고3 때 그 수능 볼 때까지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거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기하 벡터잖아요. 그죠? 기하 벡터가 가장 힘들어하는데 얘를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재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기백에서 공간 벡터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든 공간 벡터가 빠졌어요. 공간 벡터가 빠져있기 때문에 난이도 공부 양이 또 줄 뿐더러 이거 3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게 문과 계열 아이들은 확통한다고 했고 이과 계열 아이들은 미적분 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전혀 얘기 안 했죠. 전혀 말씀 안 했죠. 이거를 그럼 선택하는 학생들은 없을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하가 이게 사실 원래 빠졌어야 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있잖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교육과정이 발표가 됐을 때 야 이거 기하 무조건 100% 빠졌어. 수능 시험에 절대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기하가 들어가 있는 게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능시험 범위가 되려면 얘도 돼야 되는데 이거 수학까지 탐구 이걸 어떻게 수능시험 문제로 될 거야? 그럼 기하도 나올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했는데 엄마들이 엄청 항의를 했죠. 그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기하를 어떻게 빼냐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수능시험에서 선택한 학생들이 있을 거냐? 극소수일 거라고.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고2, 고3 때 배우는 게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요.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로 진행해요.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반면에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진행해요. 얘는 절대평가가 진행돼요. 고등학교 가면 수학시험 어렵다고 들으셨잖아요. 그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뭐 조금 공부하는 애들 당연히 90점 이상이고 A 못하는 아이들도 조금만 하면 80점, 90점은 그냥 쉽게 맞는 시험이잖아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등학교 가면 상대평가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 다 상대평가고요. 여기 요 일반 선택까지 상대평가고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예요. 이 기준이 뭐냐면 왜 이렇게 됐냐면 고등학교는 등급을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등급 기준이 4%잖아요. 4%. 그럼 예를 들어 100명이 시험 봤을 때 4명까지가 1등급이 되는 거고 5등부터는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시험이 쉬워요. 그래서 100점이 5명이 나왔어요. 100명이 시험 봤는데 100점 5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4명까지 1등급인데 5명이 100점이야. 그러면 5명까지는 일단 1등급, 6등부터는 그러면 2등급이 아니고 그렇죠? 4등까지 1등급인데 5명이 다 100점이야. 그러면 이 5명 전부 다 2등급. 만점을 받았지만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정적으로 대학을 가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등부터 꼴등까지가 쫙 이게 나요. 동점자가 없이 쭉 이렇게 배열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퍼센트를 정확하게 잘랐을 때 동점자가 없이 딱 이렇게 나눠지는 손해보는 아이들이 없게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이 그래서 어려운 거고 이 인근에서 학교 수학시험이 어려운 학교 대표적으로 보면 휘문이나 중동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학교와 여학교도 나왔을 때 일단 수학시험 같은 게 남학교가 월등히 어려워요. 월등히 어렵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휘문이나 중동이 좀 난이도가 있는데 두 학교의 패턴이 살짝 달라요. 둘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휘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얼핏 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익숙해 문제가. 근데 실제 풀어보면 풀이 과정이 엄청 지저분한 거죠. 시험 시간이 좀 모자란 문제 형태의 문제라고 하면 중동은 그냥 예전처럼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1학기 때 1등급 컷이 79점. 1등급 컷이었어요. 1등급 컷이. 그 중동에서 난 그 수학 잘해. 그 자신감 있게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1등급 컷이 4%가 79점을 짜냈어요. 그만큼 학교 시험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평가로 시험을 봤을 때 아이들이 시험 문제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심화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그거를 결정 짓는 게 이제 심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기하가 진로 선택으로 들어요. 진로 선택. 그럼 얘는 절대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뭐냐면 어렵게 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괜히 우리 아이들 학교 잘 가야 되는데 평균 30점 만들어버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이게 뭐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 아이들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하는 배우기는 하지만 그렇죠? 난이도는 매우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 그냥 A 맞게끔 학교에서 분명히 그렇게 출제를 할 거예요. 예전에도 그래요. 절대평가 시절에도.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에 그만큼 학교에서도 중요도가 떨어지고 그렇죠? 깊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이 일반 선택에서 미적분까지는 다 일반 선택으로 상대평가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결지어서 이 수능 시험 과목에 선택을 할 때 있어서도 기하가 예상외로 들어오긴 했지만 수능 시험 범위로 실제로 기하를 선택을 해서 수능 시험 범위 얘를 시험 보는 학생들은 극히 적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게 되면 더 공부량이 매우 줄어드는 거죠.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은 선행 달리기 게임이 아닌 거예요. 일단 이 교육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저희 학원 고2 예비 고1이죠. 예비 고1 1레벨 진도도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올해 고1 아이들 같은 경우 1레벨 아이들이 1학년 때예요. 겨울방학부터 스타트, 지금 이제 스타트를 했죠. 예비 고1 아이들 스타트를 해서 겨울방학 전까지 여기까지 다 했어요. 기백까지. 확통 빼고 기백까지 다 진도를 나왔거든요. 1레벨 아이들이. 근데 이제 내년도예요. 지금 현재 중3 아이들 고등부 들어가서 이제 대강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고1 아이들의 1레벨 진도가 어떻게 되냐면 겨울방학 때에는요. 수원이랑 수투 진행하면서 수학 상하의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3월이 되면 예전 같으면 그런 거 그냥 계속 선행 쭉 달렸거든요. 근데 3월이 됐을 때 일체 선행 다 멈추고 수학 상만 문제풀이, 심화 문제풀이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1학기 마치고 2학기 되면 여름방학이 되겠죠? 여름방학 때도 선행 또 잠깐 진행하고 다시 또 멈추고 다시 수학학 문제풀이만 진행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저희 학원 1레벨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신에 올인하는 커리큘럼이 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선행을 그렇게까지 많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보니까 심화 문제풀이 위주로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미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로 진행을 하죠. 선행을 할 것인가. 그렇죠? 선행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 과정도 해야 돼요. 심화. 그렇죠? 선행도 해야 되고 심화도 해야 되는 거죠. 선행과 심화 이렇게 했을 때 이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행 중요했었어요. 선행 실제로 중요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선행 중요하다. 하면 할수록 좋다. 다만 그냥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지 말고 자기 과정이 되어 있는지는 그래도 최대한 확인하시면서 그 심화 과정 아닌 선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이 다져져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선행을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부터 더 이상 정말로 이제 선행 게임이 아니에요. 1레벨도 진도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행 게임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양이 줄었기 때문에 이 심화 문제에서 여기를 이제 도입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레벨 계속 말씀드릴게요. 1레벨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선행은 쭉 달렸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런 정도의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내년 이제 고1이 됐어요. 고1 1년 정도 이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아이 요 과정으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럼 1레벨 아이들이 수학에 공부 투자하는 시간이 줄까요? 안 줄어요. 어차피 수학 문제 풀고 공부하는 시간 똑같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디에 더 치중할까요? 선행보다 이제는 심화 문제를 푸는 데 더 주력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동고등학교